군대 동료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야, 연주야, 너 부동산 공부하면 또 다른 것들로 부를 창출할 수 있어. 그 말이 너무 신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완전 옛날이거든요. 돈은 월급을 모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래요. 또 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의 조언을 듣고 알아보기 시작했고 샀던 책이 부동산 책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것들 중에서 우연히 저에게 다가왔던 거죠. 그리고 제가 그때 그걸 밀어내지 않았고. 근데 왜 그게 다가왔나를 생각해보면 그 당시 붐이었던 것 같아요. 2018년도, 19년도 뭐 이럴 때 부동산 한창 붐이었고 인기가 많았었죠. 여러분들께 부동산을 권해드립니다. 이건 아니에요.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해본 사람들은 보통 자신의 방법을 추천하죠. 이걸 해야 돼. 다른 사람은 이걸 해야 돼.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내 목적과 부합하는 걸 좀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부동산을 시작하게 됐고요. 전역할 때 되니까 부동산을 또 투자해야 되는데 시장이 좋지 않은 거예요. 하락세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느낀 게 내가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통제 밖의 영역에 의해서 이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 동시에 이미 조체를 투자를 해놨으니까 시드머니가 없었거든요. 그럼 내가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다양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참 감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SNS에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걸로 브랜딩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기회를 얻을 수 있고 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참 신선하게 다가왔었고, 책 백만장자 메신저라는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아내 집에 그 책이 꽂혀 있는 거예요. 아내는 책을 잘 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책이 있어서 참 신기하게 물어봤죠. 이게 어떤 책이야? 알고 보니 처형의 책이었고 그걸 빌려서 읽게 됐는데 경험과 지식 이런 것들이 돈이 될 수 있다고? 이런 메시지가 저에게 다가와서 그래, 내가 한번 나도 SNS를 키워보자, 인스타그램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그 챕터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 책을 통해서 본인의 또 경험을 얘기해 주신 그 사연들이 하나하나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자기계발서를 열심히 읽은 지 한 5년 넘게 됐고, 저희 실제 조카한테 레버리지라는 책을 안 읽을 것 같았지만 제가 읽으려고 갖고 있었던 책을 빌려줬다가 그 친구는 책 한 권 때문에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신 책을 읽으면서 자기 미래를 꿈꾸고 있더라고요. 청소년이나 20대 젊은이들에게 정말 한 권의 책을 추천해 줄 수 있다면 지금 읽으셨던 책들 중에서 이 책만큼은 가장 먼저 한번 읽어보고 깊게 읽어보길 추천하는 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부자들의 서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네. 학생들한테 저는 정말로 자신 있게 일단 제 책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이 책은 그 여러 책들을 잘 모아 집약해 놓기도 했고 또 외국 책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거든요.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그 책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학생들이 읽기엔 조금 두껍고 어려울 수 있어요. 외국 저자들이 쓴 책이 조금 안 와닿을 수 있거든요. 제 책을 또 빼고 얘기를 해야겠죠. 너무 속물처럼 보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한 권 읽었던 책이 폰더시의 위대한 하루라는 책이 있었어요. 굉장히 쉽게 되어 있는 소설 형태이고 자기계발서? 중학생들도 읽을 수 있는 수준이에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이 제가 읽었던 인생의 첫 자기계발서입니다. 학생들은 아직 책을 많이 안 접해본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그런 난이도가 쉬운 거 혹은 약간 재미있는 거 이런 책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다. 계기가 돼서 지금 파이어족 모임에서 크루도 활동하고 있는데 책을 읽기 시작한 지 1년 정도밖에 안 됐고 작년에 12권을 1년 동안 읽어보자 했는데 2배로 읽게 됐어요. 오. 이런 강의를 사실 처음 와보는데 굉장히 그 행동하는 것들과 또 강조하시는 내용들이 제가 그 파이어 크루를 하면서 같이 잘해보자 하는 그런 행동력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제 모임에 이거 추천을 정말 해야겠다. 같이 왔으면 너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제가 요즘 관심 가는 건 뭐냐면 사실 부를 이룬다는 게 쉽지는 않고 또 아무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이 나를 만든다는 걸 다시 되새기게 됐고 부를 얻었을 때 작가님의 미래 삶에 어떤 가치를 펼치고 싶고 어떤 삶을 살고 싶길래 부를 이뤘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고 싶을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싶을까라는 게 사실 요즘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루고 싶은 꿈과 가치에 대한 질문인데요. 요건 저는
1차적인 단계와 2차적인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1차적인 단계는 저 잘 먹고 잘 살고 싶고요. 저희 가족들 지켜주고 싶고요. 우리 가족들 부유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게 솔직한 욕심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고 싶은 건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눈을 감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면 난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책을 쓰고 싶다라고 했거든요.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나는 누군가의 앞에 서서 말을 하거나 이런 경험과 교훈을 주는 게 너무 행복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일들, 지금과 같은 일들, 그래서 오늘 사실 너무 행복하거든요. 지금 이런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립이 어려운 아이들, 그러니까 왜 아이들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어렸을 때 누가 우리 집 앞에 1억 놓고 가면 참 좋겠다. 진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우리 집 도와주면 정말 좋겠다. 근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근데 나는 한번 해볼까? 나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도 보육원 봉사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아이들 바베큐 파티도 해주고 이렇게 놀아주고 더 제가 성장하면 더 풍족하게 단순히 먹는 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저랑 같이 봉사활동 다니고 계신 분도 있는데 아이들에게 단순히 먹을 게 아니라 교육 혹은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장치 뭔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 뿌듯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님이 뒤에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드는 그게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결론은 리더십에 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장교 생활을 8년 정도 했었거든요. 7년 9개월 정도 했었고 그 안에서도 나쁜 장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감사하게도 저를 잘 따라줬거든요. 진짜 감사하게도. 소대장들은 이번 달에도 또 찾아와서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고 여전히 그 친구들과 연락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따라줬지? 내가 리더십이 좋았나?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스타트 위드 Y를 얘기하면서 목적, 왜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정말 리더로서 중요한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있었던 간부님들 중에서 일부 간부분들은 이거 그냥 해, 빨리 해, 하라고 했지 왜 안 했어? 항상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춰져 있었거든요. 저는 지뢰 제거 작전이라 아주 위험한 걸 했어요. 지뢰가 실제로 있는 데서 지뢰를 캐는 중대장 역할을 했었는데 항상 그 이유를 설명해 줬던 것 같아요. 이거 해, 옷 입어, 빨리 이거 해가 아니라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우리가 함으로써 국민들이 어떻게 안전해지는지, 우리는 안전장비를 차고 절차를 알고 나서 이걸 하는데 국민들은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밟았을 때 진짜 다리가 절단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그래도 이걸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린 전문 인력과 전문 지식과 전문 장비가 있으니까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정말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리더십에도 정말 많은 게 있겠지만 감히 조언을 하나 드리자면 왜 하는지 항상 명분을 잘 설명해주는 리더는 알아서 아래 사람들, 부하들 혹은 직원들이 잘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드셨고 또 성인이 되셔도 힘들게 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상처를 공개하시고 또 여전히 원망보다는 부모님께 효도하시려고 하시는 그게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셨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인스타 5개월 정도는 정말 아무 그런 게 없으셨다고 했는데 얼마 만에 2만까지 이제 가셨는지와 깨알 팁을 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전혀 딴 질문 같지만 연관성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내 이런 과거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조금 꺼려지기도 했어요. 왜냐면 친구들 보면 좀 창피하잖아요. 어려웠던 환경. 공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 이후로는 뭐 그런 건 없었는데 하지만 어려웠던 상황을 그래도 어떻게 안간힘 써서 그냥 제자리에 올려놓은 것 같아요. 이런 경험도 해봤고 그래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키우게 되었냐? 솔직하게 드러내니까 반응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부자 되는 방법 공개합니다. 습관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가 아니라 나를 드러낸 거예요. 내 스토리. 내가 왜 이 습관을 하는지. 내가 왜 책을 읽게 되었는지. 콘텐츠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책 읽어야 됩니다. 자기 전에 10분 책 읽어야 됩니다. 물을 많이 마셔야 되고 러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와 그 사람들의 차이는 제가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런 다른 콘텐츠는 찍어내기식 콘텐츠인 거죠. 거기서 일단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나의 스토리텔링.
나의 스토리가 들어가면 콘텐츠는 빛을 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좀 더 반응이 좋아졌고, 팔로워 24,000명을 만드는데 9개월이 걸렸는데 5개월 동안 1000명이었어요. 5개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1000명, 저녁 4개월 남았는데 큰일 났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임계점, 물이 99도에서 안 끓고 100도에서 끓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때가 저의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걸 넘어서니까 갑자기 1000명이었던 게 3000명, 8000명, 14,000명 막 이런 식으로 쭉 늘어나더라고요.